안녕하세요. 미국의 상황이 진짜 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냥 미국이라 그러면 어떤 자유, 민주, 뭐 그것의 대명사인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법 문제, 그러니까 사법부도 진짜 완전히 글로벌리스트 한테로 넘어갔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런데 스커님이라고 제가 가끔 동영상 올려드리는 그분이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미국은 기업 주도형의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즉 악마스러운 데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본주의가 막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되돌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카톨릭에서 리덕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둑시온인가? 그래서 남미에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했던.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전 세계를 통제화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멜더스의 인구론, 얼덕스 헉슬리의 신세계 이런 게 굉장히 영국의 지식층을 글쎄요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부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부시야 말 않고 글로벌리스트다. 그래서 친중적이고 중국 중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빌 게이츠랑 또 연관돼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시라는 인물은 2020년도 선거를 할 때 민주당을 위해서 선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은 트럼프는 자국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셔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으로 하자, 자국 중심으로 하자 이거를 자꾸 주장을 하니까 부시는 글로벌리스트니까 트럼프랑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시가 오바마랑 절친이라는 거예요. 오바마 미셸 오바마까지도 너무너무 친한가 봐요. 그런데 문제가 글로벌리스트들은 어떤 성적인 그런 거에 대한 또 개념이 굉장히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라고 그래서 다 자국 중심의 보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것을 자꾸 들고 나와서 자국 중심의 보수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쪽을 보자면 윤석열 총장이 주한 중국 대사랑 만났고 굉장히 친중적인 행보를 할 것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근데 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왜 지지율이 저하되고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것은 지나치게 친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세계 정세가 미국, 영국, 유럽까지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을 경제를 움츠려들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술 굴기라는 것도 지금 막고 또 영토 1대1로도 막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만만치는 않아도 중국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주변에 많은 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친중적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이기도 한 이 힐러리가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형벌을 받을 거라 또는 이미 받았다라는 말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미국 민주당이 갖는 스탠스란 말이죠. 이 여자도 미국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부시 라인이 갖는 거고 친중 세력이 갖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사실은 김정은과 모종의 같은 그 일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지구상에는 그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나요? 이 지하에서 사는 그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종족이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종족을 없앨 때 러시아의 푸틴과 김정은이 공동 작업을 해서 어떤 군대를 파견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러시아지만 그 북한도 일조를 했다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김정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국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일본을 비슷한 체제, 일본과 비슷한 체제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일본은 천황주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가 왕성하지가 않고 신도이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내재적인 그런 철학이라고 그러나요? 종교스럽지 않은 종교를 갖고 있고 군국주의적인 생각을 해서 그 상하관념, 위계질서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위계질서 있죠. 군인 중심이죠. 그리고 김정은이 김일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왕정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한국의 보수라는 분들이 북한 얘기만 하면 막 울분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 고정관념이 7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도 군대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군대가 적으로 여긴 게 북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렇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북한은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뭐 왕족같이.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은 또 행정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어떤 여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전선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must죠. 주변국이 막 이거를 해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도 너무 안심하지만 그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지금 히토류를 개발하지 않겠다 그래서 막 50%를 줄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다행히 한국의 기술이 뭐 히토류를 또 대체할 만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북한의 히토류를 개발하는 것을 전 세계가 용인했으면 좋겠어요. 이 서방 세계가 그래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어떤 자원을 가져오고 한국이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큰 문제인데 아마 러시아 노동자도 뭐 화력발전소를 강원도 쪽에 짓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들이 무슨 키르기스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라마단을 중시하고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도 있고 뭐 그 한번 일을 시키려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 이럴 바에야 북한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러니까 종전선언하고 또 서방 세계에서 히토류 개발을 용인하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을
그 강원도 지역이니까 굉장히 국소적인 지역이니까 거기 들어와서 일하고 가라. 그리고 그 돈은 북한 재건기금으로 쌓아둘게.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 인프라 건설하고 뭐 농업 같은 것 또 보통 사람 생활을 위해서 물품을 보내는 쪽, 돈이 아니라 물품을 보내는 쪽으로 하는 거는 하나의 중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북이 협상력을 키워야지 지금 현재 중국도 북한을 돕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인도적인 도움을 누가 주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도움을 남쪽에서 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주고받기를 해야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로 총뿌리를 대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면 누가 손해고 누구한테 이득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그러려면 뭐 북핵이 문제다 그러면 북핵에 그것을 퍼뜨리지 않는 NPT인가요? 뭐 그거 퍼뜨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그걸 협상을 그쪽으로 하면 그리고 얻는 게 많으면 북한도 그래 그쪽으로 합시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쪽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생각하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문재인이 무슨 통일 대통령이라 그러고 그 난리를 치면서 지지율도 엄청 높았잖아요.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전 믿지를 못해요. 어쨌든 간에 사실은 시장 선거도 자녀 임기 동안을 하기 위해서 뽑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 동안만 대권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뭐 대통령 선거는 뭐 특별한 겁니까? 어쨌든 한국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이 하려면 종전선언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딱딱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친중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한테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국가 운영을 못하잖아요. 근데 현재의 대권 주자로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이런 것을 저한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은 문재인의 잘못을 덮고 가기 위한 그래서 세운 그런 문재인의 아바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홍석현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죠. 최재형 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최재형 씨는 굉장히 감사원장은 굉장히 인권적이고 상당히 자애로운 사람 같아요. 집안에서 한 것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은 군사력은 키워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대북 문제를 이렇게 과거에 70년 전에 서북청년단 이런 식으로 강경 대 강경으로 나가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운 대북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센터의 보수가 중도 보수죠. 그러니까 자리한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이분을 위해서 많이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한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분 가운데서 누가 좋으냐, 누가 올바르냐, 앞을 위해서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신에 대북관에 관해서는
온건한 중도우파 그쪽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야지 힘을 거기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